네. 자, 3부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종대의 레이더 코너 이어갑니다. 의원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맞습니다. 네, 예, 녹색정의당 맡았습니다. 예,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뭐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울고 불고 다닙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죠? 네, 예, 예. 네. 꼭 필요한 정당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 유서 깊은 제3정당 하나는 있어야죠. 그래서 뭐 살려만 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 계속해서 1부, 2부에서 이어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수처와 대통령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출국 허가를 두고 논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훑어볼 텐데요. 먼저 도피성 출국이다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공수처하고 격돌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먼저 공수처가 조사 준비 안 된 탓 아니냐, 소환도 안 하는데 계속 대기하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공수처가 할 말이 많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좀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 공수처 수사는 작년 12월 말부터 급진전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발당한 지 6개월 동안 뭐 했냐 그랬는데 그 전에는 경북경찰청을 가서 진술조사를 받는 등 외곽 수사를 했고 12월에 최초로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입수한 게 언론에 나가는데 그게 이제 8월 2일 날 그 이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부 간의 통화 기록이에요. 이걸 필두로 해서 1월에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1월 대략 15일부터 18일 이 사흘 기간에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휴대폰, 그다음에 박진희, 이종섭 장관, 군사보좌관 이런 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 어떤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2월이 되자 이번에는 박정원 대령 군사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됩니다. 맞습니다. 이때 꼭꼭 숨어있던 통화 기록이 마구마구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압수수색이나 진술을 이제 수집하던 때는 1월에서 2월 사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월에서 2월 사이가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빼돌리기 위해서 대사직을 급진전하던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그레망을 보내고 최초 시작했던 걸 작년 12월이라고 장호진 대통령 안보실장이 TV에 나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12월에 최초 보도가 있고 난 직후라고 보여지는데 이때가 비상사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속도 경쟁을 한 거예요. 아니 뭘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수사를 미루고 더군다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출국 금지해서 인권 유린까지 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물론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공수처,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던 시절 얘기라면 지금쯤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저강도 수사였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 상황이 또 그래요. 공수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굉장히 부족한 열악하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박정원 대령 재판과 주변 진술, 이 정황 수사에 많이 의존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섭 장관을 적절한 시기에 소환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이 모든 걸 읽고 일단은 호주 대사 강행을 밀어붙인 거는 속도전을 강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마냥 밀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대사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반대죠. 그리고 이 수사의 흐름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검사 출신의 그런 여러 이제 인사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물밑에서 치열한 속도 경쟁, 그 속도전이 있었던 거고 이건 공수처가 수사 안 하고 더 이 사건을 더 방치했더라면 이종섭 대사가 과연 갔을까? 나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언론에서 뭐 거의 부각을 안 시키던데
공수처가 수사기밀을 누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그분 고소자라기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이 공수처를 예. 고발했어요. 예. 수사기밀 누설했다고. 야. 그 통화기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이 기세라면, 만약에 선거 때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저 검찰 동원해서 공수처 압수수색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골적인 압박에다가 네.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익명의 그 예. 관계자가 지난주에 YTN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공수처와 언론 야당이, 그것도 또 좌파 언론이 이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공세가. 그러고 보면은 평소 같았으면, 예. 이게 선거 때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지금쯤이면은 예. 공수처 초토화 내지는 예. 그 새로운 공수처장 임명 강행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 손보기. 지금 이종섭 장관을 건드린 그 공수처 검사, 예. 뭐 제거 내지는 좌천, 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그나마 지금 선거 때니까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판을 읽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는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방향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고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 이종섭 장관의 전 장관의 출국 문제는 개인의 어떤 수사 상황이라든지 그 수사의 스토리라든지 수사 내용이 뭐였냐, 개인의 출국을 넘어서 가지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에 우리 사회에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맞는가, 우리가 어느 지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해서 맞아요. 그냥 멀쩡한 검찰총장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그 댓글 수사를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할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하면서 예. 그걸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하자, 그 장관 지시로 이첩하자 조사본부에서 과거에 김관진 장관이 수사 개입에다가 처벌된 사례를 들면서 우린 못한다고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장관이 재차 3차 지시해서 수사를 강행시킨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하고 통화 기록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이 예. 모든 사건의 그 지금 80% 이상 규명된 진실에 마지막 꼭지점이 이종섭이고, 그렇죠. 그 이종섭이 대통령실을 수사해야 되는 어떤 중간다리거든요. 이걸 이종섭을 건너야 대통령실을 수사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실이 왜 이종섭을 빼달리냐면은 자기들 방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이 저린 사람들이 예. 이종섭을 빼돌려야 됐던 거죠. 예. 이 이종섭이 국내에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다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할지도 몰라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있겠죠. 네. 받은 사람을 조사하고 나면 한 사람 쪽으로 또 조사가 가겠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